또 살펴보겠습니다. 409쪽 넘어가시고 410쪽을 보겠습니다. 19번, 20번의 용어 이청을 보겠는데요. 다중이용 건축물 뜻, 이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용어를 많이 쳐봤죠. 다중이용 건축물 뜻이 나옵니다.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불특정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이 있다면 그건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입니까? 그 입주자들이 특정되어서 살고 있는 건물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저 터미널 건물 있잖아요. 종합병원 건물 가서 보면 우리 막든가요? 그냥 들락날 하든가요? 그렇죠. 들락날 하죠. 이런 것들을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한다. 바로 1번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배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그리고 16층 이상의 건축물. 그러나 기억에 문화 및 집배시설이지만 동물원과 식물원은 돈 내고 들어간 사람들만, 또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준다중이용 건축물 뭐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그런 바닥 면적의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데 이런 것들을 말하거나 이렇게만 봐두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대지 면적을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건축 면적, 그리고 413페이지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또 넘어가서 연면적도 나옵니다. 연면적 이렇게 415페이지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했잖아요. 그때 대지 면적이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겁니다. 대지 면적이 뭐냐? 411페이지에 보면은 대지 면적이란 대지 수평틈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지 수평틈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지가 하나 확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 설령 이렇게 구가 지나가고 있어도 하나의 대지로 확정되면 여기에 바로 10m다. 여기 또 뭐 50m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대지 수평틈을 산정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면적 얼마냐? 뭐 5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대지 수평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코스에서는 지나가고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2순환, 3순환 때 그때 자세한 설명 드려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건축 면적 뜻이 나옵니다. 이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예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틈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지 면적은 아까 대지 수평틈 면적으로 산정한 것이 원칙이고,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먼 벽, 예벽입니까? 내벽입니까? 이 건축물이 있잖아요. 이게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다 이제 대지가 있다. 대지 하나 특정됐다.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그 건폐율이 최대한도 50% 이내다. 그러면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로 말하거든요. 곱하기 100%에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때 이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 대지 면적이 1000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건폐율이 50% 최대한도 허용됐을 때는 확보가 난 최대 건축 면적은 1000에 50%만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500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요?
500. 그냥 얘기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대지에다가 이 건물 건축할 때 밑바닥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밑바닥을 건축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축 면적. 이 건축 면적은 1000에 50%까지가 최대 허용되니까 꼭 500제곱미터를 확보할 의무는 없지만 이걸 초과하면 이방거 준비세대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돈도 있고 건축 자금도 준비됐기 때문에 500제곱미터 이 대지 면적이 1000이었다 아까 1000제곱미터 그래 건축 면적을 500제곱미터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때 이 건축 면적은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때 이렇게 A백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A백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 건데 A백에 이 A백을 합시다. A백이 있는데 이 A백에 여기를 내부선 이렇게 표현해. 여기를 뭔 선이라고요? 내부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 중자에서 중심선 그래. 뭐라 한다? 중심선. 그리고 바깥쪽 있잖아요. 이 바깥쪽을 바깥선 그래. 바깥선이. 그래 이때 이 건축 면적 500제곱미터를 확보할 때는 바깥선을 기준해서 500이냐 중심선을 기준해서 500까지냐 내부선을 기준해서 500까지냐 뭔 선까지 생각하라고 그래 나왔어요. 중심선까지만. 뭔까지요? 중심선. A백의 뭔 선? 중심선. 있어 없어요? 그게 중요해. 그래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A백의 뭔 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수평틈을 사냐한다? 중심선. 이렇게 딱 눈으로 찍어요. A백이에요? 내백이에요? A벽도 있고 A벽 이렇게 A벽 있죠. A벽도 있고 안쪽에 있는 벽을 내백이라고. 내벽. 내백이 아니라 무슨 벽을 기준한다고요? A벽. 이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 정도 일단 보시고 넘어오시죠. 이제 413페이지 바닥면적. 바닥면적 찾았나요? 바닥면적 뜻이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바닥면적이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이라든가 기둥의 구획이 되어 있다면 구획의 먼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틈을 사용하는 중심선. 그것도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 줄. 중심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한참 나와서 415페이지 봅시다. 415페이지면 가로 4번 연면적은 꼭 중요해 가지고 알아주시라고 했죠.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연면적 뜻 415페이지 보면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포함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합계란 말 중에 각층이란 말 체크. 그리고 포함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2번 용적률 산정 그것다 줄 거 봐요. 용적률 산정 그것다 줄 것이고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산정 공식을 써봐요.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까 저 써드렸죠. 그래 용적률 산정은 이렇게 한다.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을 분모에 그리고 연면적을 분자에 그리고 100%를 곱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용적률 산정이라고 그래. 용적률 산정 시 이 분자인 연면적에는 무엇이 있다면 그걸 제한다 그랬어요. 지, 주, 피, 피. 거기 나와 있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이 제되는 면적, 지, 주, 피, 피 체크했나요? 자, 지 찾고 주 찾고 피 찾고 피 찾아요. 그래서 막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하층 면적 그따 줄 것이고 지상층의 가로 안에 부속 용도인 주차용 면적. 3번은 마지막 피난 안전구역 면적. 4번은 마지막 줄 대피공간 거기다만 체크. 대피공간 면적 이렇게. 찾았나요? 자, 이것을 포함한다, 제한다. 5번 봅시다. 이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높이는 지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를 계산한다. 이 정도 딱 하나만 봐주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반자 높이 나와요. 반자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반자 높이는 이걸 반자라고 그래. 천장. 천장을 반자라는데 반자 높이는 지표부터 반자 높이는 방어 바닥면부터 반자까지 높여한다. 이 정도면 딱 받으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5번 층고하고 구분해야 되겠다.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다르다. 그래서 층고는 는자 써봐요. 층고는 방어 바닥 구조체 윗면 동그라미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여한다. 이 정도만 딱 받으셔요. 딱 그것만. 알겠죠? 위층, 위층이란 말 중에 아래층 그러면 들겠어요. 아래면에 들고 윗면. 층고란 말 있잖아요. 우리말로 이걸 층높이 이렇게 한자는 층고에 우리말로 바깥에서 말하면 뭐라고요? 층높이. 이걸 층고라고 그래. 그래 층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건물 짓잖아요. 건물 짓 때 이렇게 이거 방어 바닥 구조체 그 밑바닥이 방어 바닥 구조체 엄청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야 바닥이 안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철근 넣고 콘크리트 퍽퍽 치면서 방어 바닥 구조체 만들어요. 그래 이 층고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의 입구에서 여기까지 층고라고 하는 것은 방어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래면까지 높이다. 윗면까지 높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면까지 높이다 그러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바로 윗면까지 높이다. 이렇게 됐나요? 이게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반자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또 방어 바닥 구조체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리석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다 방바닥 만들어요. 또 이렇게 반자를 넣어요. 여기 봐봐요. 천장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천장을 또 한단 말이에요. 공사해가지고. 이걸 반자라고 그래. 이제 천장 만들었어. 이렇게. 이때 반자 높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반자 높이라는 것은 방어 바닥면부터 반자까지 높이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뭐가 길이가 길겠습니까? 층고가 길죠. 아까 지하층의 뜻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지하층 뜻은 바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했습니까? 층 높이였습니까? 반자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었습니까? 그때 층 높이였어요. 반자 높이 2분의 1 이상 틀려. 반자 높이가 아니라 먼 높이요?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바로 지하층이라 했다. 이렇게 좀 새겨두시고 넘어오십시오. 6번 중요하죠. 6번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층수 산정 아까 했죠. 층수는 지하층의 층수는 층수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랬어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의 수를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고 지합니다. 지상층에 있는 층으로서 그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한다, 산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의 층수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건축물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래야 할 때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건축물 높이를 잰다. 높이를 재가지고 높이 몇 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면 것이냐. 4m 아까 했죠. 그거 중요합니다. 찾았나요? 그거 중요해나 몇 미터마다 하나 그래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이거. 그리고 만약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해 나갈 때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건축물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층구 구분이 없어요. 층구 구분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건축물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까지 건축물 높이 재보니까 12m고 여기서까지 재보니까 16m에 야, 이 건축물 몇 층짜리냐? 라고 한다면 지금 층호 구분이 없는 건축물이고 층호 구분도 없고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도 알려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때는 층호 구분이 없는 건축물 일단 높이가 나왔다. 높이가 이렇게 제시됐다. 그러면 높이를 몇 미터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높이 대비 4m. 그러면 12를 4m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3층이죠. 여기까지는 몇 층이다고요? 3층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6m다 높이. 그러면 4m만 하나층으로 계산하니까 4, 4, 16. 여기는 4층짜리다. 그래. 이렇게 건축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달리하고 있다면 이 건축물은 몇 층짜리냐라고 물어보면 이 3층하고 4층 중 가장 높은 층. 가장 높은 층을 그 건축물 층수 본다 이렇게 하셔. 가장 많은 층수. 가장 많은 층수. 이해돼요? 그러면 몇 층짜리예요? 4층짜리 꼭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7페이지 하단부 이 건축법상 아까 적용 대상물이 건축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적용 대상물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뭐 대수하고 용도 변경해 나갈 때는 건축법의 적용과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때 건축물이 뭐냐? 뜻이 뭐냐? 건축물 뜻이 나옵니다. 거기 그 417회 보면 의의 나있죠. 건축물이라 함은 보고 계신가요?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는가? 지붕이다 이게지. 그래서 과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토지에 정착해 있는 정착이란 것은 토지가 있다. 토지에 정착이 있다. 그 말은 토지에 고정이 되어 있고 고차가 되어서 이동할 수 없다. 그 말에 네,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을 가해요. 우리 인간들의 힘이 가해져서 탄생된 것들을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그래. 공작물이라고 그래. 그래 그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을 하면 이것도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기둥이 세워졌다. 기둥 탁 세워졌다. 이거 공작물이요. 기둥 세워졌다. 이것도 공작물이요.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건축물을 하지 않아요. 공작물에 불과해요. 이해돼요? 이런 그 공작물 중 건축물이 되려면 이런 공작물 중 건축물이 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에 지붕. 그래 이와 같이 지붕이 있으면 이제 건축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둥하고 지붕과 기둥이 있어도 좋고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좋아. 벽. 기둥.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기둥하고 벽이 있어도 좋아요. 이렇게. 뭐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가? 지붕이 필수해야 된다.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벽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하에 땅속에 차고가 있다, 창고가 있다, 뭐 등등 이런 것도 또 공연장이 있다. 이것도 다 건축물발. 또 기둥 세워서 그 고가 만들어 가지고 그에다 공연장, 창고, 차고 만들어 놨다면 이것도 건축법상 건축물 본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 이러한 건축물이라면 이걸 건축해서 사용해 나가고자 한다. 그때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건축법에. 근데 모든 건축물이 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 그거 417페이지 가로 2번 기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가지는 건축물은 건축 맞지만 건축법상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해서 이건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 첫째 무엇이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다든가 가지정문화재, 가짜 임시가짜거든. 그래 이 불국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불교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로 정되어 있겠죠. 숭례문 같은 걸. 그래 이런 것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철도선로부지 안에 있는 보안시설, 철도선로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보계시죠. 그 다음에 그 보면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이런 것들 건축법을 처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철도 궤도 3용 급수시설 급일서 급단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중 공장 대전에 있는 이동하기 쉬운 것, 옮기기 쉬운 것 이것은 건축법을 정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라 지정되는 하천구역이 있는데 하천구역에 그 설치하게 되는 물 담고 빼는 그 조작실을 수문조작실 하죠. 알죠? 수문조작실. 여기 5개는 건축법을 정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아닐 때 그게 건축물이라면 그때만 건축법에 정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8페이지 공작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작물. 찾았죠? 이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서 그 지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공작물은 대표로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말해요.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작물. 첫째 뭐가 나옵니까? 바로 옹벽, 담장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옹벽, 담장은 바로 공작물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강고탑, 강고판 나오지 않습니까? 골독, 장식탑, 기념탑, 철탑 뭐 이런 거 나오죠. 고가수죠. 고가수는 물탱크를 말해요. 등등 지하 대표 이런 것들은 거기 또 보면은 저기 시멘트 사이로 보인가요? 마지막 두 번째 칸 시멘트 사이로가 뭐냐면은 시멘트 가루를 그 저장한 그 탱크를 말해. 저장 시설이죠. 여기 있는 것들은 공작물을 하는데요. 거기 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그 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1번 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 거. 옹벽과 담장은 축조한다. 이거 만들어낸다. 만들죠. 쌓아서 만드는 것을 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축조할 때 건축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규제받는다. 그 말은 그 축조 행위를 하기 앞서 미리 관할 시지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구청장, 자치구청장, 그리고 저 제주도면 특별자들사, 욕정이 세종시면 특별자치한테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그 자들한테 가서 나 축조 좀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뭘 내야 돼? 신고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 신고증을 받고 와서 해야 합법적인 축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축조 신고 대상. 그래 여러분이 옹벽 축조할 때 담장 축조할 때 다 축조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바로 축조 신고를 하게 됐나요? 2미터. 몇 미터요? 그래 여러분이 담장을 축조하는데요. 높이 저해 높이 정도로만 축조하려고 그래요. 저해 높이는 2m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못 넘죠. 제 키가 2m 못 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키 정도로 여러분이 담장을 옹벽을 축조할 때는 축조 신고하냐? 안 해요. 건축법에서 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만 축조 신고하도록 규제받느냐? 2m. 이 수치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2m 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쌓여졌다. 도로에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담장이 이렇게 쌓여졌어요. 그래 이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짝 흔들리기만 해도 이게 넘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쵸? 잘못하면. 그래서 이 안전성 확보를 해서 이 2m
넘을 때만 2m 넘지 않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요. 규제하지 않아요. 건축법에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이게 딱 여기까지 2m다 그러면 담장 쌓을 때 축조할 때 신고하지 않아요. 2m 넘게 축조할 때만 신고해라 이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이게 중요해. 옹벽도 마찬가지고 옹벽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장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더라도 뭐 2m 이하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다칠 수 있지만 뭐 크게 죽을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m 넘게 축조할 때만 신고하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에 2m 이 수준은 기억. 2m 넘게 할 때 넘는다 그 말은 초과라고 같아. 초과 뭐하고 같다고요? 초과. 그래서 2m 이내 2m 이내까지는 2m 이하 같은 말에 2m 이하 이내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2m를 넘는다 그 말은 2m를 넘는다 그 말은 초과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았어요? 담장이야 다 알겠죠? 옹벽은 알죠? 옹벽. 옹벽 알아요? 몰라요? 모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옹벽. 모르신 분 없어요? 다 알아요? 몰라요? 자, 옹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은 벽이에요. 근데 바로 이 경사진 곳이 있다. 이때 경사진 곳에 이게 흙이 이렇게 경사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여기다 안전장치를 이렇게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설령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집 지고 살더라도 여기 안전에 위협을 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죠. 또 이 도로가 있다면 도로에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다면 이것도 무너지지 않도록 딱 쳐버려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딱 치는 것을 옹벽 그래 옹벽. 이때 이 벽은 벽이에요. 딱 친단 말이에요. 이 벽도 그냥 벽이 아니라 이 옹자만 알면 돼. 한자가 뭐냐 그러면 힘셀 옹 그래 힘셀 옹. 한자 보면 뭐다고요? 힘셀 옹자란 말이에요. 옹자. 여러분이 고집이 세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고집이 세다. 옹고집쟁이 그러잖아요. 그때 옹자가 셀옹자예요. 한자 보니까 셀옹자단 말. 알겠나요? 예. 그러면 벽은 벽인데 힘이 센 벽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센 벽을 뭐란다? 옹벽. 됐죠? 옹벽 뜻 알겠죠? 옹벽 뜻. 자, 이때 옹벽을 축조할 때 여기 2m까지 이렇게 축조하려고 한다. 그때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렇게 초과해서 축조할 때만 신고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정도 하나 받으시고 이번 코스에서 너무 많은 거 하면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도 되고 한참 넘어서 어디 보시냐 쭉쭉쭉 넘어가요. 쭉쭉 넘어가면은 422페이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 행위가 나오고요. 2번 대손 행위가 나오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용도 변경 행위가 나오죠. 보시죠. 이때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박스 안에 있는 5개 행위 꼭 의미를 이해하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을 공부할 때 그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미리 그걸 알고 계시면 국토개법도 쭉 공부할 때 편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번 코스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라고 하는 건축 행위에는 바로 5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와있죠. 5가지 행위부터 하셔야 돼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 중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것을 건축물 이전하는 행위로 한다. 이전입니까? 이축입니까? 이전이다. 이축하면 틀리고 이전이다 이걸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축이 아니다. 이전이다. 이렇게 이전하는 행위. 그래 이게 5가지가 건축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데 밑에 그 대손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용도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축행위가 아닙니다. 별개예요. 별개. 알겠죠? 대손도 건축행위에 해당한다. 그럼 틀려요. 용도변경도 건축에 해당한다. 틀려요. 그것은 아니다. 건축행위는 몇 가지를 말한다? 5개.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건축행위. 건자가 한자 보면 세울 건입니다. 축조는 쌓을 축이죠. 그래 쌓아서 세우는 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는 게 건축인데, 이 건축행위는 바로 신축도 있고 정축도 있고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 건축 하면 약자로 신, 증, 개, 재, 이. 이때 건축을 때 축이라고 해서 축으로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걸 특히 죄라고 그랬죠? 이전이라고. 이축을 하면 틀리겠다. 이축은 건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취하시고. 이게 함정이다. 시험금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신축부터 이전에 이르기까지 뜻을 꼭 잘 알아주셔야 돼요. 아, 이 신축할 때 신이 무슨 신일까요? 오, 대단하시네. 새로울 신. 그래서 여기 봐봐. 이렇게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경우를 신축으로 이해해 두셔야 돼요. 애당초 건축물이 없는 이런 대지, 깨끗한 대지 있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자로 두 자를 약자로 표현할 땐 세 자로 표현할 때 뭐라 할까요? 나대지. 그래. 뭐란다? 나대지. 나대지. 그래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나대지를 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나대지를 합니다. 그때 나자가 뭔 나자냐? 벌거벗을 나자거든 한자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나대지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벌거벗었다 해서 나대지라고 그래요. 이건 건축물은 나대졌다가 건축물을 이렇게 새로 축조한다. 이거 뭐라고 하냐? 신축이라. 신축이. 신축.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신축입니다. 여기 보세요. 기존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 건물을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없애버렸어. 날려버렸어. 부셔버렸어. 이걸 건축법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고요? 철거했다. 이렇게 철거했다. 그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것도 전부 철거해버렸어요. 전부 철거했다. 전부 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 없는 대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 없는 대지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정전의 크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더 크게 축조했다. 이걸 신축. 그래. 뭐라 한다고요? 신축.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기존 건축물을 이렇게 철거했는데 그 건축물을 정정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어. 다시 축조했단 말이에요. 정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초과해서 더 크게 지면 신축. 정정 규모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정정 크기 범위 내에서 그 정도로 더 적게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개축을 한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좀 비교해야 되냐? 개축하고 신축. 그래. 다시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 정정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추가하면 뭐라고? 개축. 철거하고 다시 정전 범위 내에서 다시 추가하면 개축. 더 크게 돼버렸다. 이것은 정전 범위, 정전과 정전
규모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정정 규모 범위 내에서 하는 거. 근데 정정 규모를 초과했다. 그러면 신축 이렇게 이걸 비교 두셔야 돼. 기정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철거하고 그 대제타 정정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이라 하고 초과해서 전부 철거하고 더 크게 되면 신축이라 한다. 이렇게 비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이 철거 행위 할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기존건축물을 철거한다 그럴 때는 미리 철거 신고서 내야 돼. 철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그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자치구청장, 저 세종시면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한테 내는데 이때 철거 신고는 철거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돼. 미리 신고하고 철거해야 돼. 이걸 사전 신고라고 그래. 뭔 신고라고 한다고요? 사전 신고인데 이 오늘 철거하려고 한다 그러면 철거 예정일 며칠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냐? 3일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며칠 전에 한다고요? 3일 전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여기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기존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기존건축물이 있었어요. 근데 기존건축을 썼는데 이게 바로 이게 발생해 가지고 이게 발생했어. 천재지변. 천재가 뭔지 알죠? 천재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이에요. 재앙. 알겠죠? 머리가 좋은 사람을 천재를 하지만 여기서 천재는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 그래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이 뭐가 있겠어? 뭐 폭설, 폭우 이런 게 있겠죠? 태풍 이런 것도 다 그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건물이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지변. 지변은 땅지자, 땅에서 일어난 변란, 땅에서 일어난 변란을 뭐 지진, 해일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있었다. 이렇게 뭐가 있었다? 재해가 있었다. 천재병 그 밖의 재해로 우리 인간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건물이 슉 날아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푹 붕괴돼 버렸어. 이랬을 때 쓰는 용어를 멸실되었다 그래. 뭐라 한다고요? 멸실 아세요? 멸실. 멸실하고 철거는 다르죠? 철거는 우리가 의도적 계획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멸실은 우리 인간의 의사와 무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차이점을 먼저 알았어요. 이렇게 멸치된 그 대지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걸 복원시킨단 말이에요. 다시 축조해. 축조할 때 정정 규모를 더 초과해서 이렇게 축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더 크게. 그래 정정 규모를 더 축조해서 했다. 그러면 뭘까? 신축이 돼. 신축. 뭐가 된다고? 신축. 근데 정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정 규모를 한다든가 더 적게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 재축이라 한다. 이렇게 하시죠. 재축. 그래 자 이때 이렇게 천재지변 같은 재해로 멸실되었다. 재해로 멸실되어서 다시 정전 규모를 이렇게 정정 규모 내에서 이렇게 다시 축조했다. 그럼 뭐라고요? 재축. 규모를 초과해버렸다. 그럼 뭐라고요? 신축. 이때 보세요. 기존의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전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바로 다시 축조했다. 그러면 재축. 설령 기존에 정년에 그 건물이 있었는데 세 동이 있었어요. 봐봐요. 정년에 이 안에 대전에 이 대전에 이렇게 세 동이 있었는데 세 동이 다 날아가 버렸다. 멸실됐다. 그래서 세 동 대신 네 동으로 다시 복구했어요. 이렇게. 또 층수는 또 한 동은 뭐 3층이었는데
그거 다 멸시돼 버렸다. 그래서 바로 한동원 다시 복원시킬 때 4층으로 짓고 나머는 뭐 1층 2층 짓다. 근데 그것들 어떻게 층수를 설령 초과했더라도 동수가 초과됐다, 높이가 좀 초과됐다 하려도 이것을 범위 내에서 기존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종전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이걸 재축. 종전의 연면적, 종전의 연면적 합계 초과해서 다시 축조하면 이건 신축.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내년에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거. 자, 그래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멸실을 됐다. 그때는 멸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바로 이네들한테 멸실 신고서 되는데요. 멸실은 사전 신고를 할 수 있을까? 멸실 당하기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을까? 멸실된 후에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 인간 의사문화 여기 건물이 사라진 게 아닙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사후 신고다. 그래. 뭔 신고다고요? 멸실되고 나서 사후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오늘 멸실됐다면 늦어도 언제까지 했냐? 30일 이내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요. 며칠 이내 하면 된다고요? 30일 이내 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여기 봐봐요. 신축이란 건 여기 원래 이 대지가 있는데 이렇게 원래 주인공이 있어서 단독주택이 있어서 주택이 있어요. 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원래 이렇게 여기 대문 입구에 화장실물 하나 있어요. 화장실. 여기 봐봐요. 이랬을 때 여기 봐봐요. 이랬을 때 이 주택인 건물하고 이 화장실물 뭐가 주인공이에요?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는. 주택이 주인공이죠. 그런 것들을 주된 건축물 그래. 그리고 이 아까 화장실은 부속 건축물 그래. 부속 건축물이 이렇게 돼. 이걸 이제 사람으로 빗대볼까? 여기가 궁궐이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궁궐이에요. 궁궐에 이 주된 건축물이 있어. 이게 왕의 왕. 여기 부속 화장실물이 있어. 이거 신하의 신하. 알겠나요? 그래? 이때 왕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이 안에 왕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신하는 의미 있는 존재예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의미 없는 존재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화버려요. 이해돼요? 건축물 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 건축물만 있는 이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더 진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것은 신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중요해. 부속 건축물만 대지에 바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뭐냐? 신축을 한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순서를 이렇게 하면 이건 바로 중축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주된 건축물 퍽 하나 건축해놨어. 아까 주택. 그래 먼저 딱 쳐놓고 여기다 조그마한 화장실 건물을 부속 건축물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건축면적 증가되니까 일단 중축이 돼요. 중축. 이렇게 순서 이렇게 가면. 근데 이것만 있었다. 그리고 주된 건축물 졌다. 이건 뭐라고? 신축이라고. 부속 건축물은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이거보다 신축.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을 봅시다. 증축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십시오. 개축하고 재축을 또 비교해 두셔야. 비교할 때 이렇게 해요. 머리에다 팍 넣어버려. 이게 시험장에서 헷갈리거든. 여러분 머리가 좋은가 좋으면 뭐 헷갈리지 않겠지만 저는 공부할 때마다 헷갈렸거든. 옛날에. 그래 이 개축은 철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재축은 멸시란 말, 재해로 멸시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해로 멸시. 재해로 멸시. 이해돼요? 이거 봐봐요. 재해로 멸시를 여기 봐봐. 재해로 멸시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개축이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리죠. 철거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재축이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리단 말이야. 짝지가 틀렸죠. 그래서 짝지부터 확실히 해버려. 그걸 기억할 때 자 이렇게 개철이다. 개철이다. 이렇게. 뭐다고요? 개철이다. 개철이다. 뭔 철이다고요? 개철이다. 개철. 기억해두세요. 철거는 개축. 더 크게 졌다. 그러면 아까 신축이라고 했잖아. 철거하고 더 크게 지면 신축. 재해로 멸시를 봐봐요. 느낌 오잖아요.
제로 멸실하면 제자가 오고 제입니다. 제로 멸실하면 제축이 떨려야 되죠. 힌트가 보이는데 이걸 틀려버린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로 멸실하면 뭐가 떨려야 한다고요? 제축. 제로 멸실하면 제축. 제로 멸실하면 제축. 철가하면 뭐가 떨려야 되고요? 그래. 개철이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한 20분, 30분 할 거야, 앞으로. 그래도 이게 시험장에서 헷갈렸다 그러면 사람도 아니죠. 개철이다. 뭐가 헷갈려? 할 것도 없죠. 개철이다. 철가하면 뭐가 떨려야 한다? 철가가 보이면 개축. 제로 멸실하면 뭐? 제축. 더 크게 돼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신축. 이렇게 딱 가다가 세 가지. 따당.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축. 증자가 한자로 뭐라 할까요? 증자가 늘리는 거예요. 늘리다 증이거든. 그래서 늘리는 것인가? 뭘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는 거 건축법에서.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딱 있어요. 기존 건축물이. 이 기존 건축물에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리면 그걸 증축이라 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건축 면적을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면적을 늘릴 수 있고 연면적. 그 다음에 이 높이를 늘릴 수도 있고 또 층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건축 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층수, 높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걸 늘리면 증축한다. 됐나요? 기존 건축 있는 대지에서 뭘 늘리면 증축이냐? 건축 면적 늘렸다, 연면적 늘렸다, 높이 층수를 늘리면 증축한다. 그러면 저 기둥을 여기다 하나 더 늘렸다. 증축일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창문 틀에 하나 늘렸다. 증축 아니에요. 알겠죠?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기억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점 볼까요? 이자가 뭔 일자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자로. 이동하다, 옮기다. 옮기다, 이동하다. 그래서 옮길 리, 이동할 리. 이렇게. 그래, 저는 뭔 자냐? 구를 전. 그래, 굴려가지고 옮겨서 세우는 걸 이전이라고 하거든. 그래, 이제 이전 뜻 아주 중요한데, 이전은 이렇습니다. 자, 이 기존의 건축물을 이렇게 했어요. 옆에 대지가 있어요. 여기 봐봐. 이 기존 건축물 있는 이 대지. 이 대지를 이 기존 건축물과 같이 있다 해서 같은 대지라고 그래. 기존 건축물 있는 이 대지하고 달리 있으니까 이건 다른 건축물이라고 그래. 다른 대지라고 그래. 다른 대지. 오케이? 그래, 이 이전이라고 해서 여기 보세요. 이 기존 건축물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세운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데로 가서 세운 게 아니고 기존 건축물을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거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냐?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된다의 핵심이다. 알겠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건 절대 이전이 아니에요. 다른 데로 옮겼는데 이게 나대됐다 그러면 신축이 돼버려. 신축이 뭐가 된다고요? 신축.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여기 기존 건축물 있는 그 대지로 옮겼다. 이렇게 옮겼다. 그럼 이건 증축이 되는 것이지 이건 이전이라 하잖아요. 이전이 되려면 바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야 되냐? 기존 건축물이 있었던 그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겨야 된다. 얼마나 중요해.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돼. 알겠죠? 이때 이 옮길 때 이 건축물에 이게 있는데요. 이 건축물에 이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주요 구조바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주요 구조바가 약자로 뭐라고 했나요? 내기, 바보, 지주 생각나죠?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했죠?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고 옮기는 게 아니요.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해체하고 옮긴다. 해체하지 아니하고 옮겨야 된다.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 말 중요해. 그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받으시고 잠시 쉬었다가